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주료연 방지 기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1번입니다. 스크린 설치부의 유속 한계를 0.6m/s 정도로 두는 이유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 처리 그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거쳐야 되는 게 스크린이라 그랬죠. 스크린을 우리가 유속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0.6m/s로 두는 이유는 우리가 찢겨지는 걸 방지하고, 그쵸? 너무 느려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스크린에 들어오는 유속이 너무 빨라버리면 우리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너무 느려버리면 모래 같은 게 그냥 우리 침전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0.6m/s 정도로 두는 이유는 모래의 퇴적 현상 및 부유물질이 찢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답을 2번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22번 보시면 하루 5,000톤의 폐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에서 최초 침전지 웨어의 단위 길이당 원료 부하가 이렇게 100m/m/데이로 되어 있네요. 제한할 때 최초 침전에서 설계해야 하는 원료 웨어의 유효 길이는 그랬죠. 유효 길이는, 그래서 웨어의 길이당 원료 부하가 보통 우리가 100m/m데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보통 보시면 거기 보시면 100m의 3승/m데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이 단위를 좀 끊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끊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즉 얘가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100m의 3승/데이, 그쵸? 이 유량에 대한 단위겠지? 요거를 원료 웨어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메타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게 유량 나누기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보통 보시면 하루에 몇 톤이래요? 5,000톤이래죠? 우리가 먼저 한번 고려해 볼게요. 웨어의 길이 우리가 L이라고 한번 놔보고 메타 단위로 한번 구해본다 라고 보면, 우리가 하루에 5,000톤이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그러면 우리가 톤이 되는데 킬로그램을 바꿔보려고요. 하나 둘 셋을 더하면 더 킬로그램이 되겠지? 요거의 데이 하루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웨어 길이로 나타내는 거니까 요게 의미가 말하는 게 유량이고 요게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역수를 취해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100m의 3승/m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메타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 킬로그램하고 우리가 메타 지워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떤 걸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의 밀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물의 밀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모 분자 단위를 우리가 환산할 수 있습니다. 부피 단위를 질량 단위로 또는 질량 단위 부피 단위로.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1000kg이 1m의 3승이다 라는 걸 밀도를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킬로그램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메타면 지워지면서 단위가 뭐만 남아? 메타만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 되셨죠? 그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번도 보겠습니다. 염소 요구량이 5ppm인 하수 처리에 잔류염소 농도가 0.5 ppm이 있고요. 염소를 주입하려고 할 때 염소 주입량은 그랬죠. 제가 뭐라 했냐면 염소에 대한 주입량은 뭐다? 염소 요구량에다가 뭘 더해준다? 잔류량을 더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주입량은 요구량 플러스 잔류량이다. 주입량은 요구량 플러스 잔류량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염소 요구량이 5라 그랬어요. 이게 5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류염소 농도가 0.5라 그랬죠. 0.5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염소 주입량은 5.5가 되겠죠.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24번 보시면 포기준의 MLS 농도가 2500ml/L이고요. SV30이 30%일 때 SVI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SVI 구하는 게 슬러지 볼륨 인덱스죠. 슬러지 용적 지수입니다. 얘가 우리가 어떤 거 MLSS분의 우리가 SV30이라는 게 이게 30분 동안 침전한 슬러지의 부피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스 실린더 같은 데가 우리가 폭기조의 폭기액을 딱 떠왔습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침전하면 30분 동안 가만히 냅두면 그 침전한 부피가 나오겠죠. 부피가 나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단위가 어떤 겁니까?
퍼센트로 나왔지. SV30이 SV30이 30%로 나왔어요. 퍼센트로 나올 때는 어떻게? 이게 퍼센트로 나왔을 때는 10의 4승을 곱해준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씩이 우리가 mLSS분의 SV가 우리가 어떤 거 1리터에 몇 밀리리터 부피가 차지하는 거냐, 즉 리터 퍼 밀리리터 퍼 리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뭘 곱해줘요? 10의 3승을 곱해줘서 우리가 SBI를 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4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mLSS 농도가 2500이라 그랬어요. 즉 요거도 보시면 SV30이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지금 30% 나왔으니까 얘가 2500이고 SB에서 퍼십이 30이 되겠지? 30 곱하기 얼마? 10의 4승을 한 게 우리가 SVI 값을 말하는 거다 그랬죠. 그렇죠? 적절한 SVI 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50에서 150이라고 그랬습니다. 됐고 25번이 이제 그 문제죠. 요 밑에 있는 문제. 보통 보시면 1리터의 실린더에 250ml의 침전 부피 중에서 TSS 농도가 3050 mg/L로 나타나는 포기조 혼합액의 SVI는, 즉 보시면 mLSS는 같지만 이 SV가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냐, 또는 1리터당 몇 밀리리터 나타내는 거냐, 요 두 가지에 따라서 어떤 건 10의 4승이 되고 어떤 건 10의 3승이 되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TSS 농도가 3050, 3050, 50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리터 25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50 곱하기 10의 3승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지. 됐죠? 요거 구하는 수치가 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6번 보면 폐수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종류와 특징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그랬네요. 1차 슬러지 성분이 주로 모래이기 때문에 수거해서 매립한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폐수 처리 공정도 또는 폐수 처리 개총도 상당히 많이 했었죠. 많이 했습니다. 먼저 스크린을 두고, 그 다음에 침사지를 두고, 그 다음에 예비철조를 두고, 그 다음에 뭘 둔다 그랬어요? 1차 침전지를 이렇게 둔다 그랬습니다. 1차 침전을 두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게 뭘로 가는 거야? 폭기조로 가는 거고, 다시 폭기조에서 우리가 2차 침전지를 둔다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요 1차 침전지에서 우리가 나온 요 슬러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생슬러지 그럽니다. 생슬러지. 그쵸? 뭐가 제거되는 거야? 요거는 고용물이 제거되는 거죠. 특히 이제 부유 고용물이 쫙 제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2차 침전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슬러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슬러지를 뭐라 그런다고? 소화 슬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 슬러지. 그쵸? 여기 또는 우리가 미생물 플럭이 제거되는 거죠. 어쨌든 1차 슬러지는 성분이 주로 모래는 아까 다 어디서 앞에 침사지에서 다 걸러지는 겁니다. 모래는 잘 같은 경우는 침사지에서 걸러지는 거다. 2차 슬러지 보시면 생물학적 반응조의 후 침전지 또는 2차 침전지에서 상등수로부터 분리된 세포물질이 주종을 이룬다. 맞는 거죠. 세포물질 주종을 이룬다. 이거 어쨌든 이걸 뭐라 그런다? 소화 슬러지라 그런다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폭기조에서 우리가 유기물하고 그 다음에 호기성 박테리아하고 이 결합된 이 상태를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미생물 플럭이라 한다 그랬지. 플럭이 여기로 이동해 갖고 우리가 제거되는 거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혐기성 소화 슬러지 보시면 슬러지 색이 갈색 내지 흑색이 되고요. 악취가 없고요. 맞죠? 혐기성도 혐기성은 악취가 발생하죠. 호기성에 악취가 없죠. 잘 소화된 것은 쉽게 탈수가 되고, 탈수는 탈수성 양화하는 건 어떤 거라 했습니까? 그렇죠? 혐기성 소화 슬러지가 탈수가 양화하다 그랬지? 탈수가 양화고요. 여기까지 맞는데 악취가 없다가 잘못됐어요. 생학적으로 안전. 이거는 호기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호기성 슬러지 보시면 악취가 있고 잘못됐죠. 부패성하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보는 게 맞네요. 되셨고,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고용물의 농도가 16.5%인 슬러지 200kg을 건조시켰더니 수분이 20%로 나타났대요. 제거된 수분의 양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말에 중점을 둬야 돼? 건조라는 말에 중점을 둬야죠. 건조, 농축, 탈수 이렇게 슬러지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물질 수지식을 써야 됩니다. 매스 밸런스식인 어떤 거? V1에 100-W1은 V2에 100-W2라는 우리가 매스 밸런스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쨌든 건조 농축 탈수 전이고 이거 전이고요. 여기는 이제 후가 되겠지. 그쵸? 네, 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건조하거나 농축하거나 탈수한다는 얘기는 뭐가 감소된다는 얘기야? 뭐가 감소된다는 얘기야? 수분만 감소된다는 얘기야. 건조하거나 농축하거나 탈수 전후에 고용물의 양은 일정한 거죠. 우리가 보통 보시면 슬러지가 있으면 이 슬러지에 우리가 TS 고용물하고 수분하고의 결합이잖아요. 건조하고 농축 탈수는 어떤 거 제거되는 거야? 요 수분량을 제거되는 거지 이 고용물 제거되는 게 아니죠. 맞죠? 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 농축 탈수 전후에 고용물의 양은 같아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요걸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처음에 얼마래요? 처음에 슬러지가 200kg 있답니다. 200kg 있었는데 100 마이너스 이 100 마이너스 W 자체가 이게 뭐야? 100에서 수분을 뺀다는 게 고용물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거기 전 고용물의 농도가 16.5%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자체로 곱하기 16.5가 되면 되는 거지. 맞죠? 왜냐 그러면 이 고용물이 16.5%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수분량은 얼마라는 얘기야? 83.5% 83.5%라는 얘기인가요? 100에서 빼준다는 거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V2를 원하는 거고요. 우리의 건조 후에 슬러지 함수량이 얼마래요? 20%라 그랬지?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80%가 무슨 말이야? 80이 고용물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V2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200 곱하기 16.5 나누기 이게 뭐가 돼? 80이 되겠죠? 빨리 되지. 그래서 V2를 구해보면 이게 얼마가 나온다? 41.25가 나온다. 25kg 된다. 처음에 얼마였어요? 200이었는데 이게 건조했더니 슬러지의 무게가 200이었는데 건조했더니 41.25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건조 후 슬러지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 물어본 거야? 제거된 수분의 양을 물어봤죠. 처음에는 200이었는데 나중에 건조했더니 41.25가 됐기 때문에 수분의 양은 어떻게 200에서 빼줘야지 41.25를 빼준 값이 우리가 제거된 수분의 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번 이온교환법에 의한 수처리의 화학 반응으로 다음 과정이 나타나.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아. 예, 그냥 통수 과정입니다. 통수 과정. 29번 볼게요. 하수 처리장의 1차 침전 현재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죠. 진짜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보시면 1번 보시면 표면 부하율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에 대해서 25에서 40 메탄 퍼 메타의 제곱대에 맞죠? 그 다음에 슬러지 제거기를 설치하는 경우 침전지 바닥 기울기는 100에서 100분의 1에서 200분이 아니라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이렇게 보셔야죠. 이게 틀린 게 왜 이게 틀렸는데 즉 우리가 발의고 쳐보면 어떻게 100분의 1에서 그 다음에 100분의 2로 보통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 이런 얘기고. 30번 보겠습니다. 플러그룸 반응기가 1차 반응에서 폐수의 BOD가 90% 제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플러그룸 반응기가 1차 반응에서 폐수의 BOD가 90% 제거되도록 설계되었다. 속도 상수 K가 0.3의 시간의 마이너스 1승일 때 요구되는 체류 시간을 시간 단위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네. 어쨌든 아주 우리가 많이 다뤘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셔야 돼? 1차 반응 속도시 생각나셔야지. ln의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라는 1차 반응 속도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지금 뭐 우리가 C0, CT 이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가 돼야 돼? BOD가 90%가 제거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아무 거를 써도 됩니다. 처음에 100이었는데 90%가 제거됐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건 얼마? T시간의 농도를 말하는 거니까 남아있는 건 10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90%가 제거됐으니까 남아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K값이 마이너스 0.3이라고 했나요? 0.3 곱하기 T 이렇게 나타내고 나는 기준 잡을 게 없으면 이게 ln에다가 처음에 난 1로 잡아도 되는 거지. 1로 잡으면 우리가 90%가 제거됐고 남아있는 거는 0.1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갑니다. 이걸로 해도 되고 저걸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ln의 10 나누기 100을 눌러버리시고 어떤 거 0.3 마이너스 0.3으로 나눠져 버리면 우리가 t값이 나오죠. 되셨고요.
31번을 보겠습니다. 물리학적 질소 제거 공정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물리학적 질소 제거 공정이 아닌 거. 그래서 물리학적 질소 제거 공정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암모니아 스트리핑, 그렇죠? 암모니아 탈기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파가전 염소 주입. 그 다음에 선택적 이온 교환. 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리학적 질소 제거 공정 아닌 건 찾을 수가 있으셔야 되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32번 1차 처리된 분뇨의 2차 처리를 위해서 폭기조, 그 다음에 2차 침전지로 구성된 활성 슬러지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포기조 내에 체류 시간을 물어봤네. 포기조 내에 고용물 체류 시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임 유량이 나와 있고요. 폭기조 용량이 있고 잉여 슬러지 배출량이 있고 반성 슬러지의 SS 농도가 있고요. MLS 농도가 있나요? 그 다음에 2차 침전지 유출수 SS 농도는 0이다 그랬죠. 지금 물어보는 게 뭐 물어봤습니까? 고용물의 체류 시간을 물어봤어요. 즉 어떤 거? SRT를 물어봤지.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SRT를 물어봤으면 SRT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이게 자꾸 안 외워진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요거는 제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 활성이 있는 미생물과 활성이 없는 미생물의 비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활성이 있는 미생물은 어디에 있는 거야? 폭기조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VX 이렇게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활성이 없는 미생물은 QW, XW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어요. 맞죠? 이걸 찾아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쵸? 아까 우리 우리 저기 뭐야 폐수 처리 공정도를 한번 봤을 때 1차 침전지가 있고 그다음에 폭기조가 있고 2차 침전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에 어떤 게 나와 있나 한번 볼까요? 먼저 부피가 나와 있나요? 네. 폭기조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로? 1000으로. 1000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X가 말하는 게 뭐죠? 우리가 MLSS 농도를 말하는 거야. MLSS 농도도 마찬가지로 있죠? MLS 농도가 2500으로 있습니다. 2500 공이 하나 빠져야 돼. 2500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QW, XW는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폭기조가 있고 여기 2차 침전지가 있는데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반송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우리가 버리는 슬러지를 우리가 유량을 QW, 농도를 XW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요건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냐면 유임 유량이 200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폭기조 용량, 그 다음에 잉여 슬러지 배출량이 50. 잉여 슬러지 배출량이 어떤 말이에요? 여기서 QW가 50 메타의 삼성 퍼 데이란 얘기예요. 지금 얘는 유량을 말하는 거고 얘는 뭘 말하는 거야?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냐면 반송 슬러지 SS 농도 1%가 나왔네. 즉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XR을 말하는 거지. XR이 어떻게 1%란 얘기예요. 1%. 즉 여기서 보면 XR과 XW는 같다. 왜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내려오는 거잖아. 이 슬러지가 같이 내려오는 거죠. 같이 내려오는데 분명히 양은 틀릴 수 있어도 농도는 같은 거지. 제가 커피 한 잔 있어요. 근데 내가 친구랑 나눠 먹어야 돼. 그쵸? 근데 나는 많이 먹고 얘를 조금 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어떤가? 농도는 같은 거지. 똑같은 거에서 나온 거잖아. 양은 틀려질 수도 있어도 농도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가 나옵니까? 반성 슬러지 농도가 1%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1%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XW도 뭐가 되는 거야? 1%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QW 어떻게 되는 거야? 50이 되는 거고, 1%를 지금 보시면 얘가 메타의 삼성 퍼 데이고, 그쵸? 얘가 미리그램 퍼 리터예요. 그렇죠? 얘도 메탄 퍼 데이죠. 요건 메탄 부피니까 메탄 3승이 되는 거고 얘가 메탄 퍼 데이니까 시간 단위가 나오겠지. 그다음에 얘가 밀리그램 퍼 리터라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를 밀리그램 퍼 리터로 환산하면 1%와 ppm이 10의 4승 관계에 있는 거니까 10의 4승 밀리그램 퍼 리터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 10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SRT가 됩니다. 그러면 데이라는 시간 단위가 나와야지. 맞죠? 데이라는 시간 단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단위까지 다시 한번 써볼까요? 밑에다가 우리가 V가 얼마가 됐어요? 1000 했는데 이게 메타의 3승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MLSS의 농도가 2500 밀리그램 퍼 리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메타의 3승 퍼 데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10의 4승도 마찬가지로 10의 4승의 밀리그램 퍼 리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지워버리면 밀리그램 퍼 리터, 밀리그램 퍼 리터 전체가 지워지지, 메타하면서 메타하면 지워지죠? 어떤 단위만 남아? 데이가 분모에 있는 거니까 얼마의 데이가 된다 이런 얘기지. SRT가.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데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33번 보겠습니다. 급속여가. 급속여가에 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 그랬네. 급속여가. 빨리 여가시키는 겁니다. 급속여가는 용해성 물질 제거에 적합하지 않죠. 용해성이라는 것은 물속에 녹아있다는 얘기니까 이 급속여가는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손실수도는 여과지의 면적에 따라 손실수도는 여과지하고는 상관없지. 면적하고 손실수도하고는 면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면적. 먼저 우리 여과층의 두께 같은 건 상관 있죠. 여과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손실수도가 커지는 거고, 그렇죠? 여과 또 직경도 마찬가지.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도가 우리가 커지는 겁니다. 손실수도가. 그 다음에 급성 여과는 세균적에 부적합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실수도는 여과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맞죠? 여과 속도가 클수록 손실수도가 커지는 거니까 영향을 받는다. 34번 하수의 3차 처리 공법인 AO 공정에서, AO 공정은 뭐야? 인을 제거하는 공정이죠. AO 공정에서 포기조의 두전 역할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거 우리가 폭기조 또는 포기조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야? 호기성조를 말하는 거겠지. 폭기조라는 건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니까 인의 과잉 섭취가 됩니다. 35번 염소살균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죠. 염소살균 강도는 뭐 이렇게 순위다. 맞죠? 많이 나왔던 거고요. 염소살균력은 살균력은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반응 시간이 길어야 되고요. pH가 낮을수록 어떤 게 많이 생성된다고? pH가 낮을수록 우리가 HOCl이 많이 생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소독력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소독력이 강하다 그랬으니까 답을 2번으로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36번으로 갑니다. 일반적인 슬러지 처리 공정을 순서대로 배치한 거.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이거 어떻게 봤죠? 우리가 외울 때 농, 소, 개, 탈 그랬죠? 탈수. 그렇죠? 그 다음에 최종 처분이 들어가는 건데 농축 1번 2번 중에 하나겠네요. 그 다음에 계량 약품 조정 계량이 아니 유기물이 안정하죠. 우리가 이 소화를 뭐라 그랬어요? 소화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안정화라고 그럽니다. 안정화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답을 2번으로 보는 게 맞죠. 37번 보시면 폐수 처리했을 때 염소 소독을 실시하는 목적인데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살균 및 냄새 제거 맞고 유기물 제거도 해당되고요. 부식 총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소독은 SS 및 탁도는 안 상관없죠. 그 다음에 38번으로 가겠습니다. 함수율이 6%인 혼합 슬러지를 함수율 80%의 탈수 케이크로 만들었을 때 탈수 후 슬러지의 부피는 그랬네. 탈수인데 슬러지 부피. 아까 뭐 또 똑같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단 탈수 후 슬러지 부피는 탈수 슬러지 부피 나누기 탈수 슬러지 부피. 그 다음에 탄력으로 유출된 슬러지 양을 무시한다 뭐 그랬네요. 어쨌든 제가 뭐라 그랬냐. 여기 아직 있죠. 요거를 말하는 거죠. 건조 농축 탈수 그러면 저 매스 밸런스 식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 요 식이. 그래서 이거는 탈수 전, 탈수 후 되는 거죠. 한번 따져볼게. 함수율이 96%라는 것은 우리가 고용물은 얼마란 얘기예요? 4%란 얘기예요. 맞죠? 4%란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함수율이 80%란 얘기는 고용물이 얼마? 20%란 얘기죠. 됐죠? 그래서 그거 갖고 따질 건데 만약에 내가 전의 농도를 우리가 1로 한번 볼게요. 이거 1. V1을 1로 봅니다. 그러면 고용물이 지금 얼마래요? 1 곱하기 100마이너스 함수율이 96%니까 4가 되는 거죠. 4는 V2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요 또 100 마이너스 80%니까 20이 되는 거지.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1을 1로 봤을 때 V2는 얼마가 나오냐 이걸 따져볼 건데 V2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4 나누기 20이 되는 거네요. 4 나누기 4, 5, 20이니까 5가 되나요?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부피가 5분의 1이 된다. 그래서 5분의 1, 답 3번 되겠죠? 39번도 보시면 고도 정수 처리 방법 중에 오존 처리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오존 처리 설명. HOCl보다 강력한 환원지. 이게 우리가 이제 산화력이 하는 게 우리 HCl이 가장 크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그 다음에 OCl 마이너스고요. OCl 마이너스 이온이고, 그 다음에 클로라민이다라고 그랬잖아요. 클로라민. 라민이다 그랬는데, 얘네들보다 사당력, 산화력,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고도 처리라고 한번 들어봤죠? 고도 처리. 특히 고도 처리 AOP 뭐 어떤 거 이용하는 걸 했어요? 요렇게 OH 라디칼 이용하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OH. 얘가 산화력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산화 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산화력이 강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산소 라디칼 자체도 산화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 표백제로 많이用.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NaOCl 그래요. 이게 뭐예요? 예전에는요, 차 염소산 나트륨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하이퍼와 염소산 소듐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가 표백제거든요. 표백제. 얘가 어떻게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표백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표백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존도 마찬가지죠. 오존도 얘가 어떻게 산소 분자와 산소 라디칼 자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가 소독력을 갖는 겁니다. 소독력이 얘네보다도 월등히 더 강하죠. 월등히 더 강합니다. 근데 거기 HOCl보다 산화력이 강력한, 이거 환원제다라는 말이 틀린 거죠. 산화제다라 그러죠. 오존이 산화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틀린 거예요. 오존은 반드시 현장에서 생산해야 된다. 맞아요. 오존은 오존 발생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곧바로 생산해서 가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존은 몇몇 생물학적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을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로 전환시킬 수 있죠. 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존에 의해 처리된 처리수는 속으로 통과시키는데, 활성탄에 붙였던 미생물은 오존에 의해 일부 산화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시키게 된다 그랬죠. 됐고, 그 다음에 40번 한번 볼게요. 암모니아성 질소를 에어스트리핑 할 때 최적의 pH는 보통 우리가 얼마로 봤죠? 9.5에서 10.5 정도로 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10ppm 정도로 보면 되나요? 10 정도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정시험 기준하고 이제 법규가 남았는데, 여러분들 뭐 그 공정시험 기준 법규는 여러분 쭉 보시고 제가 계산하는 문제만 한번 핸들링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50번에 있네요. 이것도 당연히 또 어떻게 쉬운 문제네. 50번 한번 보겠습니다. 0.05 노르말 KMNO4 4.0L를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KMNO4의 양은, 아까 우리 이런 유형의 문제도 한번 풀어보지 않았나요? 풀어봤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지금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 거라고? KMNO4 요거를 어떤 단위로? 그램 단위로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게 어떻게 주었죠? 우리가 0.05 노르말로 주었죠. 0.05 노르말에 대한 단위가 EQ per 리터. EQ per 리터. 그쵸? 몇 리터 왔는데요? 4리터. 얘 리터 지워져야 되니까 4리터 마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당량이 KNF4. 여러분들 이 과망한산 칼륨 같은 분자량 뭐 주어지겠지만, 그 다음에 몇가 물질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얘는 몇 가요? 5가예요. 5가.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이 여러분들 그 K가 39고 칼륨이 39고 망간이 55라고 그랬죠? 우리가 환산해 보면 158이 나옵니다. 158. 이 분자량이 K가 지금 39로 보는 거고, 망간이 얼마로 보라고요? 망간이 55로 보라 그랬지? 55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가 16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그쵸? 16 곱하기 4. 그래서 얘가 158이 나오는데, 얘 몇가 물질이다? 5가 물질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쵸? 요거에 구람 부치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다 환산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되셨고, 54번 풀어보겠습니다. 54번. 순수한 물 150ml에 에틸알코올 비중이 0.79인 80ml를 혼합했을 때 이 용액 중에 에틸알코올의 농도를, 근데 W per W 퍼센트라 했어요. 웨이트 per 웨이트란 얘기입니다. 그쵸? 이게 에틸알코올인데 이게 웨이트 per 웨이트 퍼센트로 구하란 의미는 보세요. 이거를 물에다가 뭘 더했어요? 에틸알코올 더했지? 알코올 단위인데, 얘도 물도 구람 단위 나타내고 에틸알코올도 구람 단위 나타내는 얘기야. 또 요거 중에 어떤 거? 에틸알코올. 잠깐, 에틸이에요, 메틸이에요? 에틸 맞죠? 에틸알코올.
이퀄 요걸 g로 나타내. 이래야지 우리가 웨이트 퍼 웨이트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이 되는 거지. 맞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g 단위로 나타내는데 지금 먼저 물을 g 단위로 나타내 보면 얼마가 있대요? 150 ml가 있대. 이 ml를 갖다가 g 단위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물의 밀도를 곱해주거나 나눠주거나 할 수 있어요. 밀도를 곱해준다는, 우리가 물의 밀도가 어떤 거 있어요? 물의 밀도가 1000kg per 메타 3승을 써도 되고 1g per ml 써도 되고요. 1kg per 리터 써도 됩니다. 예, 셋 중에. 근데 얘가 ml가 있으니까 어떤 거 쓰면 돼? 1g per ml가 되겠지? 그래서 예, 밀도를 곱해줌으로써 물의 부피를 갖다가 어떤 걸로 질량으로 환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와? 150g이 나오죠. 맞죠? 네, 150g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에틸알코올 볼게요. 에틸알코올도 g 단위로 나타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비중이 나왔어요. 비중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비중이 0.79로 나왔죠. 비중을 알면 그 물질 밀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0.79인데 여기다가 어떤 걸 붙였어요? g per ml를 붙여 쓸 수 있어. g per ml. 비중이 주어지면 그 물질의 밀도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물의 밀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0.79라고 나왔다면 kg per 리터 이렇게 써도 돼요. 0.79. 그 다음에 또 790 kg per 메타 3승을 써도 된다고요.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g 단위 나타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얘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얘가 몇 밀리리터 있대요? 80ml 있대지? 예, 80ml. 그래서 요게 나오면 얼마 또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나오면은 요 나온 게 열로 들어가면 되고 물이 150g이 들어가면 되고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56번 문제도 있네요. 56번. 박테리아가 산화되는 이론적인 식이다 그랬습니다. 식이다. 박테리아 100mg이 산화되기 위한 이론적 산소 요구량을 구하라 그랬네. 예.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지금 보시면 호기성 박테리아를 말하는 거니까. 호기성 박테리아 C가 5개, H가 7개, NO2로 되어 있는 게 아마 여러분들 5개 O2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죠. 맞죠? 나머지는 됐고 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아마 다 아시겠지만 113이고 얘는 5 곱하기 32 즉 g 들어간다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지금 얼마큼 있대? 100mg. 얘가 100mg 있다면 얘가 x 그러죠. 그럼 얘 x 구하면 단위가 뭐가 나올까? g 지워지면서 얘도 밀리그램이 되겠지? 예,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 g 단위로 물어봤으니까, 그쵸? g 단위로 물었으니까 아마 요걸 0.1로 바꾸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 밀리그램 나왔다 그래도 g 단위로 환산하실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60번 문제 한번 볼까요? 60번 문제 보시면 물속의 냄새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에서 시료 부피 4리터와 무치 정제수 부피 196ml인 경우 냄새 역치를 물어봤네요. 냄새 역치 우리가 보통 톤 단위로 나타내는데 지금 A 플러스 B 나누기 A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많이 봤지? 예, 그래서 A가 말하는 거 우리가 시료 부피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무치 정제수의 부피가 B를 말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시료 부피가 얼마래요? 4라 그랬고 무치 정제수 부피가 196 그쵸? 그 다음에 4로 나눠준 거 요게 아마 답이 되겠죠? 200에다가 4로 나니까 50이 되려나요? 50.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법규에 대한 문제도 뭐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2020년도 1회 수질환경 산업비싸 기출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